여전히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비교되면서 열심히 까이고 있죠. 본인이 알고 있는 의료 지식과는 다르다는, 전 세계 어딜 가도 B형 간염 접종은 3회를 기본으로 한다. 미국은 3회 예방접종을 기본으로 한다. 환경적 차이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도 3번만 하면 되지 않느냐 폄하하거나 어떠한 악의로 영상을 제작하는 우리나라 예방접종 방법을 옹호하려는, 예방접종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서 약물의 사용은 필요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백신도 의약품이고 최소한의 접종으로 효율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선진국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하지만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로 보호자분들이죠. 대한민국 반려동물들의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게 되겠죠.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는 침체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즐겨하는 편인데 사실 모든 활동이 정지되면서 코로나 감염이 아닌 살이 찌는 확진자가 되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수의사 김원장 채널을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했었는데요. 거기에 참고할 만한 댓글이 달려서 오늘은 예방접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예방접종 리얼스토리, 면역에 관한 오해, 지금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비교되면서 열심히 까이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본인은 의료계 종사자라고 밝히며 의견과 의문점을 남겨주셨는데요. 시작하기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언급하게 된 이유는 절대로 이분을 폄하하거나 어떠한 악의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예시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을 요약해보면 전 세계 어딜 가도 3회 예방접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사실이 환경적 차이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동물들도 미국에서 3회를 기본으로 접종한다면 우리나라도 3번만 하면 되지 않느냐, 본인이 알고 있는 의료 지식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내용이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믿지 못하는 보호자분들의 대부분이 공감하는 내용이라 생각이 되고, 이 댓글로 영상을 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겨진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의 첫 번째 영상 예방접종 왜 하고 계시죠? 이 편에서 백신에 관한 이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우측에 링크를 걸어뒀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백신에 관한 기본 개념은 다른 게 없습니다. 특정 백신으로 인해 항체를 형성하고 이 정보가 기억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동일한 병원체가 감염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내용은 고등학교 생물책만 보셔도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이론은 특정 백신이 특정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예방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링크 영상을 참고하시면 여기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B형 간염 백신을 몇 번 접종하느냐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론을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 댓글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댓글 뒤의 내용을 보시면 이분께서 유기견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폐렴을 치료한 에피소드를 적어주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항생제를 바꿔가면서 치료를 했는데 특정 항생제가 효과가 있었고 이로 인해 어떤 세균에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특정 항생제가 특정 세균에 효과가 있다는 건 검증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백신이 특정 병원체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과 동일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얼마나 투약할지는 감염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반려동물의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이냐는 이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B형 간염 접종은 3회를 기본으로 한다. 미국은 3회 예방접종을 기본으로 한다. 이 말은 3회만 접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번을 접종해야지만 대부분의 개체에서 제대로 된 항체가 형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보호자분들은 이 내용을 3회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방접종은 실전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동일한 훈련을 받았다고 모든 개체들이 동일한 면역력을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접종 이후 항체가 검사를 통해 면역력이 잘 형성되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번만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렇게 확인하라고 하진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예방접종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종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볼까요? 펫샵에서 분양되는 반려동물들의 대부분이 1에서 2차 접종이 된 상태로 분양이 되고 있죠. 약 한 달 전에 같은 날 다른 집에서 생후 10주 된 말티즈 2마리가 3차 접종을 위해 동물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650g이고 다른 아이는 800g 정도의 체중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유치가 다 나지도 않은 상태로 3차 접종을 위해 내원을 했었는데요. 보통 8주 이상이 되면 반려동물들의 유치는 맹출이 끝난 상태이거든요. 이 아이가 이미 했다는 2번의 접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여전히 파보, 코로나, 홍역 같은 전염병들이 발병되는 현실에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2차까지 했다는데 왜 질병은 이렇게 생기는가? 과연 저 아이들은 모체 이행항체로부터 자유롭게 항체가 형성이 되었는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기본 전제 조건부터 형성이 안 되어 있죠.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보시면 3회 접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몇 주에서 몇 주 사이에 2에서 4주 간격으로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해도 딱 몇 회 하라고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죠. 또한 질병 고위험 환경에 노출된 반려동물들은 추가적인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주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의 가이드라인 자료를 보여드렸죠. 저는 앞에 백신의 영상으로 우리나라 예방접종 방법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방접종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물의 사용은 필요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백신도 의약품이고 최소한의 접종으로 효율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선진국의 방법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은 수의사가 아니라 바로 보호자분들이죠. 보호자분들의 참여가 없다면 현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하는 대한민국 반려동물들의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게 되겠죠. 또한 수의사들이 현실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꼭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받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리얼스토리 편에서는 집단 면역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환경적 요인이나 면역 인구의 비율이 전염병을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방 수의학에 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